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죽였어. 내가 우리 현우 죽인 거야. 한 여자가 상복 입은 며느리의 멱살을 잡았어요. 며느리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임신해서 우리 애가 정신없었던 거잖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밀쳐냈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어요. 뱃속에는 넉 달 된 새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먼저 눌러두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의 기운이 깃들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은숙은 3대째 이어온 한의원 원장이었어요. 집안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현우 신부감은 최소대졸에 집안도 괜찮아야 해. 어느 날 아들 현우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은숙은 그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코트, 불안한 눈빛. 앉으세요. 민지가 소파로 가려는데 은숙이 말했습니다. 거기 말고요. 소파는 제가 아까 청소했거든요. 은숙은 바닥에 방석을 놓았어요. 민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은숙과 재우는 소파에서 내려다봤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대학은요?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갔습니다. 은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따로 사십니다.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요? 민지는 작게 말했습니다. 150만 원 정도입니다. 은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걸로 무슨 혼수를 준비하고 살림을 꾸리겠어요? 1시간 동안 신문이 이어졌어요. 민지는 바닥에 앉은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지는 울었어요.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 괜찮아. 며칠 후 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혼례는 구청 접수만 하고 식은 안 올리자고 하셔. 식을 안 올려? 그리고 혼수는 민지가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전세금이랑 가전제품, 가구. 한 2억 정도? 민지는 숨이 막혔어요. 보육교사 월급으로 10년을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돈 없어. 대출 받으면 되지. 민지는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가 높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어요. 은숙과 재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못 가겠다. 민지는 웨딩드레스도 입지 못했어요. 평상복 차림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조촐하게라도 식 올리자.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지. 하지만 민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였습니다. 민지는 전세금 대출 이자를 갚느라 빠듯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며칠째 속이 메스꺼웠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임신하신 거 아셨어요? 네. 임신이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새쌍둥이세요. 민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근데 새쌍둥이래. 현우는 잠시 멈췄다가 민지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하지만 현우의 눈빛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며칠 후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습니다. 임신? 몇 주?
석 달 됐습니다. 은숙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점이 3개네. 새쌍둥이입니다. 은숙이 사진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새쌍둥이? 내 집안에 쌍둥이 내력 있어? 제 외가 쪽에. 우리 집안은 3대째 한 명씩만 낳았어. 내 피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민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얘기지. 당장 큰 병원 가서 양수검사 받아. 양수검사요? 기영아 검사야. 검사에서 이상 있으면 지워.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우라고요? 당연하지. 기영아 낳아서 평생 고생할 거야? 현우 인생도 생각해야지. 민지는 뱃속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심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내가 애셋을 어떻게 키워? 교사 월급으로 애셋 키우면서 전세 이자까지 갚을 거야? 현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내일 당장 검사 예약 잡아. 저는 시어머니 말이 틀렸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검사는 받을 거야? 받아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계속 이럴 것 같아서. 일주일 후 민지는 양수검사를 받았어요. 바늘이 배를 찔렀습니다. 아팠어요. 아가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이상 없어요. 민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시댁에서 은숙은 달랐어요. 건강하다고? 그래도 새쌍둥이는 위험해. 애색 기저귀값만 해도 한 달에 얼마야? 분유는? 병원비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알아서 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혼자 울었습니다. 현우는 학교 야근으로 늦었어요. 아가들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자.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출산 준비를 하려니 돈이 필요했습니다. 새쌍둥이 용품은 셋배였어요. 민지는 배가 불러오는데도 계속 일했습니다. 은숙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민지는 중고 장터에서 아기 옷을 샀습니다. 유모차도 중고였어요. 현우는 미안해하면서도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승진하면 다 갚아줄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시어머니의 냉대, 남편의 무력함, 경제적 압박, 모든 게 민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버텼어요.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현우는 수학여행을 인솔하게 됐어요. 이틀이면 돼. 금방 다녀올게. 조심해. 현우가 민지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들아, 아빠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전화가 왔어요. 최현우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민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학생들이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 구하려고. 침대에 현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유가족이십니까? 네. 최선을 다했지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민지는 무너졌어요. 배를 감싸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일 후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민지는 상복을 입고 영정 앞을 지켰어요. 은숙이 들어왔습니다. 민지를 복도로 불렀어요. 은숙이 갑자기 민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였어. 어머님, 내가 우리 현우 죽인 거야. 조문객들이 나와 지켜봤어요. 내가 임신해서 현우가 정신없었던 거잖아. 어머님, 제발.
내 뱃속 애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은숙이 민지를 영정실로 끌고 갔습니다. 하객들 앞이었어요. 다들 보세요. 이 여자가 우리 현우 죽인 거예요. 은숙이 민지를 밀쳐냈습니다. 민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배를 감싸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재훈이 말렸지만 은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집안이 망했어. 장례 3일 동안 은숙은 민지를 외면했어요. 민지는 혼자 영정을 지켰습니다. 장례 다음 날 민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짐이 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은숙이 문을 열었어요. 짐 챙겨가. 어머님, 내 얼굴 다시는 보지 마. 내가 없었으면 현우는 안 죽었어. 갈 곳이 없어요. 민지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게 내가 알 바야? 뱃속에 아기들이 있어요. 현우 씨 아기들이에요. 현우애? 그게 정말 현우애인지 누가 알아?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바람 피웠을 수도 있잖아. 새쌍둥이라며? 우리 집안에는 그런 피가 없어. 다시는 우리 집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지는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뱃속에서 아기들이 움직였습니다. 아가들아, 우리 어떡하지? 민지는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고시원밖에 없는데요. 보증금 50에 월세 25. 통장에 겨우 6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할게요. 고시원은 좁았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었어요. 민지는 방에 들어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가들아, 미안해.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남편은 죽었고 시어머니는 쫓아냈고 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뱃속에 새 생명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진통이 왔습니다. 민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보호자는요? 없습니다. 민지는 혼자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12시간 넘게 진통을 버텼어요. 나왔어요.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도, 셋째까지. 민지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어요. 옆에 새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셋 다 현우를 닮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들이야. 민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현서, 현준, 현민. 병원비는 200만 원이었어요. 통장을 털자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은요? 못 갑니다.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민지는 새 아기를 안고 고시원으로 돌아갔어요. 좁은 방에서 혼자 아기 셋을 돌봤습니다. 밤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으앙, 으앙. 민지는 밤새 분유를 탔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한계였어요. 산후조리도 못했습니다. 쓰러지면 안 돼. 애들은 어떻게? 한 달 후 돈이 바닥났습니다. 민지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아기가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어디서도 안 받아줬습니다. 결국 새벽 청소 일을 구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 청소했습니다. 낮엔 식당 설거지, 저녁엔 또 청소. 하루 3시간만 잤어요. 민지는 자신의 밥을 줄였습니다. 하루라면 하나로 버텼어요. 아기들 분유값을 아끼려고요.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어느 날 폐지를 모으는 할머니를 봤어요. 이거 얼마나 받으세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민지는 그날부터 폐지도 주었습니다.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골목을 돌아다녔어요. 4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4살이 됐어요. 민지는 여전히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폐지 수거를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주 이틀만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나머지는 고시원에 혼자 둬야 했어요.
형아, 배고파. 조금만 참아. 엄마 오면 밥 줄 거야. 4살 현서가 동생들을 달랬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얘들아, 민지가 달려갔습니다. 엄마, 우리 배고파서. 민지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해. 아이들이 민지를 안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아이들은 밝았어요. 서로 나누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지 혼자서는 한계였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같은 시각 은숙은 봉사활동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재활용 수거장이 보였어요. 한 여자가 폐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여자 옆에 새 아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박스를 옮기고 있었어요. 형아, 이거 무거워? 괜찮아. 엄마 힘들까봐. 은숙은 차로 돌아가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숙의 심장이 멈췄어요. 현우였습니다. 3명의 현우가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아니, 말도 안 돼.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지였습니다. 은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사님, 출발하세요. 빨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숙은 손이 떨렸어요. 저 아이들이. 설마. 아니야. 남의 애들이야.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숙은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민지와 아이들이 또 있었어요. 은숙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가까이 갔습니다. 아이 하나가 넘어졌어요. 아야. 현민아, 괜찮아? 현민. 현우의 현자였어요. 은숙은 담벼락 뒤에 숨어 아이들을 봤습니다. 세 아이 모두 똑같이 생겼어요. 새쌍둥이였습니다. 현우가 죽기 전에 민지가 임신했었지. 새쌍둥이라고. 은숙은 벽에 기댔어요. 저 아이들이 내 손주? 아니야. 민지가 재혼했을 거야. 하지만 아이들 나이는 4살. 현우가 죽은 지 4년. 은숙은 숨이 막혔어요. 그 후로 은숙은 매일 그곳에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일주일 후 민지를 따라갔습니다. 낡은 고시원이었어요. 저기서 살고 있었구나. 은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다른 남자 애일 수도 있어. 혈액형도 모르고 확실한 증거도 없어. 하지만 매일 그곳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 서로 껴안는 모습, 모두 현우를 닮아 있었어요. 은숙은 괴로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놀이터에서 현민이 미끄럼틀에 올라갔어요. 형아들 봐. 나 높이 올라갔어. 현민이 비틀거렸습니다. 현민아. 현민이 떨어졌어요. 쿵.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현민아. 민지가 달려갔어요. 현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현민아, 정신 차려. 현민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제발, 제발. 은숙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가 나서야 하나?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은숙은 차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쓰러진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현우의 얼굴이었어요.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현민과 아이들을 안고 올라탔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중증 영양실조입니다. 즉시 수혈이 필요해요. 혈액형은 RH-AB형이네요. 그게 병원 비축량이 부족합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 있으세요? 저는 O형이고 형제들도 4살이에요. 입원비는 선납하셔야 합니다. 300만 원 정도. 민지는 비틀거렸어요. 통장에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민지는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 살려주세요. 엄마, 울지 마. 그때였습니다. 제가 낼게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숙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빨리 치료해 주세요. 혈액형은요? 저도 RH-AB형입니다. 순간 민지와 은숙의 눈이 마주쳤어요. 현우와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은숙은 수혈실로 들어갔어요. 1시간 후 수혈이 끝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민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은숙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들이, 현우 애들이지?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혈액형이 증명하잖아. RH-AB형. 우리 집안에만 있는 혈액형이야. 은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말하면 받아주실 거였어요? 은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절 끌어내셨잖아요. 내 얼굴 다시는 보지 말라고. 제가 어떻게 다시 찾아가요? 뱃속에 아기 셋 있는데. 그래도 바람 피웠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피가 없다고. 민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4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마다 제 살을 떼어 먹이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어디 계셨어요?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보호자분, 환자 깨어났습니다. 민지가 병실로 뛰어갔어요. 엄마, 현민아. 민지는 현민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은숙은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어요. 현서와 현준도 동생을 안았습니다. 세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모두 현우를 닮았습니다. 내 손주들이야. 내 손주들이었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혈액형이 증명했어요. 은숙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4년 동안 부정했던 진실. 4년 동안 외면했던 손주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자신 때문에 저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미는 퇴원했습니다. 은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너와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었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원하지 않으면 할머니로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알았어. 현우 씨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꼭 그렇게 할게. 며칠 후 은숙은 한의원을 정리했어요. 진료를 줄이겠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야 해서요. 첫 방문 날이었습니다. 새 아이가 은숙을 보자 숨었어요. 애들아, 이분이 할머니야. 은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를 너무 늦게 만났구나. 은숙은 장난감을 꺼냈어요. 이거 너희 주려고 가져왔어. 현서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동차야. 아이들이 웃으며 놀기 시작했어요. 현우 이야기해 줄까요? 애들아, 할머니가 아빠 이야기해 주실 거야. 너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음악을 좋아했지. 너희를 정말 많이 기다렸어. 할머니한테 큰 선물 3개 가져간다고 했었어.
현민이 은숙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 보고 싶어요. 은숙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은숙은 아이들을 껴안고 울었어요. 민지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녁에 현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또 와요? 매일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차 안에서 은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이제라도 내 아이들 잘 돌볼게.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매일 아이들을 찾아갔어요. 민지는 여전히 원장님이라 불렀지만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상자를 건넸어요. 현우 휴대폰이요. 은숙은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나 곧 아빠 돼. 새쌍둥이래. 엄마, 제발 민지 좀 받아줘. 우리 가족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현우의 목소리였어요. 현우야, 미안해. 은숙은 민지를 불러 함께 들었습니다. 제발 민지 좀 받아줘.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울었어요. 미안해요. 은숙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이들에게도 들려줬어요. 아빠다. 아빠, 보고 싶어요. 은숙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저녁에 현서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너희 사랑해. 감사합니다. 돌아와 주셔서.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는 이야기 더 많이 전해드릴게요. 인생라디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